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게 있으니까 자꾸 신호 처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야. 별거 아닌데 그냥 한마디인데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만 누적하라고 이거를 이럴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신호 처리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다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신호 처리 재밌는 분야예요. 네. 자, DFT까지 배웠는데 사이클릭 컨버루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DFT랑 사이클릭 컨버루전은 깐부잖아. 참고로 사이클릭 컨버루전, 서큘러 컨버루전, 피리드 컨버루전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사이클릭 컨버루전을 다 통일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클릭 컨버루전 왜 나왔냐? 뭐 시험 문제 내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CTFT, DTFT 많이 배웠지만 결국엔 뭐 쓴다 그랬어요? DFT를 쓴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n개 데이터를 가지고 풀이에 변환해서 n개 데이터를 얻고자 하니까 결국엔 DFT를 쓴다 했는데, 우리가 항상 알고 있던 타임 축에서의 컨버루전이 주파수 축에서는 곱이 된다. 이거는 뭐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DFT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두 개를 곱하잖아요. 이 주파수 축에서 얘를 타임 축으로 역변환하면 그냥 컨버루전이 아니고 사이클릭 컨버루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표기는 조금 구별을 주기 위해서 DFT니까 얘는 n 도메인이겠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표기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다 n 써놓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도 봤어요.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컨버루전은 뭐가 다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이클릭, 뭔가 이렇게 주기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피리오딕 컨버루전이랑도 말이 잘 맞는데, 결국에는 주기함수에 대한 컨버루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기함수에 대한 컨버루전. 자, 어차피 n개 데이터인데 뭔 주기함수냐? DFT가 뭐라 그랬어요? DTFT 값을 똑똑 딴 거이면서 동시에 DTFS 풀이의 개수에다가 n 곱한 거, 그거랑 수식이 똑같다 그랬어요. DTFS로 생각하면 뭐예요? 얘네들 주기함수로 생각하겠다 이거고, 그래서 주기함수의 컨버루전은 사이클릭 컨버루전을 계산해야 된다. 왜 주기함수에 대한 컨버루전은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자, 두 개의 주기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요런 놈이 뭐 x고 뭐 h는 이렇게 델타 트레인인 거예요. 이 두 개의 주기함수를 그냥 컨버루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발산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 컨버루전 뭐라 그랬어요? LTI 시스템에서 누적된 반응을 계산해라.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가 임펄스 리스폰스로 생각하고 얘가 입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가 올라타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라타고, 그 다음 요 임펄스에 대한 리스폰스, 그러면은 얘가 시프트 됐지만 주기함수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더해줘야겠죠? 빨간색, 노란색. 자, 하나 더. 느낌 오죠, 벌써? 요 놈에 대한 리스폰스. 요렇게 올라타. 그러면 요거, 또 여기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은 이 짓을 얘가 델타 트레인이니까, 주기함수니까 여기 무한대로 있을 거잖아요. 무한하게. 결국 어떻게 되겠다? 아, 그냥 칠판 뚫어버리겠다. 네, 그래서 발산해버리겠구나. 두 주기함수를 그냥 컨버루전 해버리면 무조건 발산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두 주기함수를 컨버루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발산해버리니까. 아, 그러면 주기함수에 대한 컨버루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 주기 입력만 봐.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만 누적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사이클릭 컨버루전이에요. 제가 수식은 최대한 뒤쪽으로 미는 게, 이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수식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계산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있고 인터넷에.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 결국에는 그냥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만 누적해라, 이게 다예요. 사이클릭 컨버루전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요거 한 주기에 대한 입력만 생각하고 나머지에 대한 입력은 고려하지 말자. 대신에 얘는 그대로 주기함수인 채로 냅두고, 그러면은 얘가 요놈에 대해서만 올라타겠죠. 여기는 고려 안 한댔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발산하지 않고 요거 네모 하나짜리만, 얘는 주기함수 맞으니까 여기에 올라타서 이 주기함수가 여기에 올라타서 그게 결과가 되겠구나. 그게 사이클릭 컨버루전의 결과입니다. DFT에서는 한 주기만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n개니까 도메인 변환해도 n개니까 이 한 주기에 대해서 누적하고 그 다음에 한 주기만 떼요. 그러면 뭐 그게 DFT에 대한 n개 데이터가 되는 거고, 수식도 그냥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그렇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주기에 대해서만 컨버루전 한다, 적분한다, 이거 그냥 컨버루전 식이고 여기 끝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였는데 원래, 근데 x랑 h가 지금 뭐라고요? 주기함수라고요. 왜 x랑 h가 주기함수.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해서만 적분해라. 그 말이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만 누적을 해라. 누적된 반응을 계산해라. 이기 때문에 요것만 다르고, 그게 바로 x와 h의 사이클
사이클릭 컨볼루전 데피니션이다. 이 T0는 뭐라고요? 어떤 구간이든 뭐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 잡아도 되고 뭐 3부터 3 더하기 T0 이렇게 해도 되고 구간만 윗끝 빼기 아래끝이 T0만 되도록 접근 구간 잡아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많이 접할 이 디스크릿 도메인에 대해서도 정의를 써주면은 뭐 마찬가지겠죠. 여기 그냥 0부터 n-1이라고 그냥 정해줄게요. 여기도 n개면 됩니다. n개만 잡아주면 돼요. 물론 x랑 h 마찬가지로 주기함수인 거고 dft는 n개에서 n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기만 해주면 돼요. 이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만 누적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n개만 보자. n이 0부터 n-1까지 n개만 보겠다. 그게 이 사이클릭 컨버전의 결과다. 이게 단데 인터넷에는 별의별 정의가 나와요.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자, 요게 모듈로 n이에요. 모듈로 n. 그걸 나타내는 거고 왜 이게 다르냐면 여기서는 x랑 h가 n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0인 그런 어떤 비주기함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x랑 h를 주기함수로 생각할 거니까 x tilda h tilda가 n개만 있고 나머지는 값이 0인 그런 비주기함수로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한 주기 입력이라는 건데 이미 얘가 n개밖에 안 되니까 얘도 바뀌겠죠? 얘도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해도 돼요. 어차피 n개 말고는 다 0이니까 0부터 n-1까지는 값이 있고 나머지는 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은 상관없고 이게 0부터 n-1이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얘는 뭐냐? 얘 왜 나왔냐? 얘가 만약에 h가 뭐 1, 2, 3, 4예요. 1, 2, 3, 4 나머지 뭐 없는 거예요. 값이 0 여기가 h 0인 부분이고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1, 1, 1, 1 이렇게 해요. 나머지 0 그러면은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밀릴 텐데 자리가 없네. 요 아래는 그냥 생략. 그리고 이제 싹 써볼 텐데 이거 알지? 모듈로 n 그냥 나머지인데 그러니까 3 모듈로 4면은 그냥 3이고 5 모듈로 4면은 1인 거예요. 나머지니까. 근데 음수일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라? 마이너스 4를 n을 천천히 더해봐요. 4, 4, 4를 더해보는데 최초로 0 이상의 값이 나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4의 모듈로 4는 0이고 K가 1일 때 생각해보면은 얘 n-1 값 나오잖아요. 근데 n이 0일 때 값을 보려면은 h-1인 값이 써야 되는데 얘는 4 더하면 3이죠. 그러면은 0, 1, 2, 3 요 값이 1로 온다고요. 여기가 K가 0일 때,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0일 때 얘에 대한 반응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K가 2일 때는 0 빼기 2 그러면 마이너스 2는 4 더하면은 2 그러면은 0, 1, 2 얘가 들어가야 되고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은 4 더하면은 또 3이니까 0, 1, 2, 3 요 4가 여기로 온다. 그렇게 해서 더해라. 그리고 요게 n개만 보겠다. 지금 요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1, 2, 3, 4 1, 2, 3, 4 1, 2, 3, 4 자, 다시 사이클릭 컨버전 어떻게 한다?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더하면은 그게 요 박스 요 네모 박스를 더하면은 된다. 물론 지금 K는 3인 거는 지금 칠판이 뚫고 내려가서 못 쓴 겁니다. K는 3도 있어요. 고려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냥 그 두 개를 그냥 주기함수로 생각하고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 누적하면 되는 거였죠. 애초에 얘가 그냥 요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 얘는 만약에 주기함수였으면 1, 2, 3, 4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여기 4 나오는 건 주기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모듈 n 뭐 이런 거 사실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생각하지 마. 이거 복잡하니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인터넷 또 나중에 찾아보면은 막 여러 가지 정의 떠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협회나이면 이거 안 알려줬는데 반쪽짜리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건 전부 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앞에는 다 그대로인데 모듈로 n이 싫었나봐. 그래가지고 얘는 tilda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n개짜리 비주기인 거죠. 얘는 또 주기를 써. 근데 또 h는 이 주기함수를 비주기함수로 이 h tilda로 이렇게 정의해요. 또 요거를 n주기만큼 밀어가지고 더한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요 h tilda 요 n개짜리를 뭐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n개 이동시키면서 1, 2, 3, 4로 만들고
1, 2, 3, 4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이제 대입해라. 그러니까 사실 그냥 주기함수로 생각하면 돼요. h를. 이 주기함수를 비주기함수를 썸해서 만들든가 그러니까 뭐 다 같은 수식인데 저는 그냥 x랑 h 주기함수라고 생각하고 한 주기에 대해서만 누적해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편하다고 생각해요. 뭐 x가 1, 2, 3 이렇게 있어요. h가 뭐 2, 1, 3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 컨버루전, 사이클릭 컨버루전 해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아니까 이게 한 주기, 이게 한 주기인 주기함수로 생각하면 그만이고 첫 번째에 대한 거 2, 1, 3 나올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거는 하나 밀리겠죠. 그래서 2, 1, 3 일 건데 얘가 주기함수라고 2, 1, 3 또 나오겠죠. 여기도 2, 1, 3 나올 거겠죠. 2, 1, 3, 2, 1, 3, 2, 1, 3, 2, 1, 3 이렇게 계속 될 테니까 여기도 이렇게 2, 1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거는 한 칸 또 밀려서 2, 1, 3, 2, 1, 3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1, 3이 오겠네. 주기함수니까 반대로 3, 1, 2, 3, 1, 2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근데 스케일링 생각해주면 2배 돼야 되니까 6, 4, 2 3배 돼야 되니까 3, 9, 6 그래가지고 더하면 되는데 여기 얘네들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은 여기 n개만 보면 된댔으니까 3개만 보면 된댔으니까 요거 0부터 3까지만 봐라.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요 박스만 더해주면 되고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3 11 이거 14 11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인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암 걸리는 시리즈인데 X0, H0을 일치시키고 요거를 두 개를 위치를 일치시키고 원형으로 배치해서 시계 반시계로 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세갔다 이런 게 있어요. 같은 게 있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면은 헷갈리면 저도 이거를 처음에 알았어요. 처음에 서큘러 컨볼루전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인터넷에서. 자 1, 2, 3을 시계 방향으로 배치를 해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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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 1, 3을 여기랑 일치시키고 1 위치랑 일치시키고 2 이번에는 반대로 반시계로 배치시켜라. 2 1 3 맞나? 예. 네.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야 원통 나오죠? 그래서 C으로 서큘러 컨볼루전이라고 부르나봐. 그 서큘러 컨볼루전은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 사이클릭이나 피리오드 컨볼루전이 좀 더 와닿지.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더하래. 곱하고 더하래.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1 그러면은 그게 바로 첫 번째 거래. 네. 그 다음에 아래통을 시계 방향으로 아니지. 자, 시계가 어디냐? 일로 가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래. 그러면은 2, 3, 1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곱하래.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그래서 이제 14 나오는 거고 그게 두 번째 거. 그 다음 한 번 더 돌리래. 시계 방향으로 1, 2, 3 이거 헷갈리네 진짜. 죽음의 레이스야 지금. 한 번이라도 헷갈리면 다 망해. 자 그러면은 3, 2, 6 그래가지고 이게 세 번째 값이래. 11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래요.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더라니까. 봐봐 X0 올려가요? 자, X형, H형 위치를 일치시킨 다음 둘 중 하나를 시계 방향, 나머지 하나를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시키는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이 위치 딱 맞춰가지고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그게 사이클 서큘러 컨볼루전.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게 있으니까 자꾸 신호 처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야. 별거 아닌데 그냥 한마디인데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만 누적하라고. 주기함수에 대해서 두 주기함수에 대해서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만 누적하라고. 그게 서큘러 컨볼루전이라고. 주기함수에 대한 컨볼루전을 정의하려고 보다 보니까 한 주기 입력에 대해서만 누적하면은 정의가 잘 맞더라. 그게 이따가 보일 거지만 곱한 거에 인버스 DFT 결과더라 라는 건데 이거를 이럴 거야? 이건 아니잖아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신호처리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다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신호처리 재밌는 분야예요. 예. 교훈은 뭐다? 핵심을 꿰뚫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을 좀 꿰뚫어 보고 이런 개 같은 거는 좀 이제 분류를 할 줄 알아야죠. 아, 이거는 설명이 좀 별론데 이건 좀 쎄한데 좀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분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제 채널로 찾아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알아서 뭐 이해하겠지 싶어서 그냥 강의를 안 찍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찍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사이클릭 컨버전이랑 이 곱하기 이 DFT에서 이렇게 되는 거 증명하고 끝낼게요. 자, 사이클릭 컨버전 그대로 쓸게요. R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주기 입력이니까 N개만 볼 거고 N 주기 가진 주기함수, N 주기 가진 주기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R. 요거 K 때문에 요 K 안 쓰고 R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N-R. 얘를 DFT 한다고요. 얘를 DFT. 그러면 DFT 수식에 그냥 대입해. 그러면은 얘 두 개 자리 바꿔주는 거예요. R을 여기 앞에 놓고 N에 대해서 먼저 썸을 하는데 그러면 N끼리는 묶어야겠죠? 일로 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XR도 여전히 있고. 자, 근데 얘는 뭐냐? HM-R의 DFT예요. 이거는 뭐 그냥 인버스 DTFT를 보일 수 있습니다. CTFT랑도 일맥상통합니다. IDTFT 이용해서 1대1 대응 관계로 여기 자리에 있는 애랑 여기 자리에 있는 애가 DFT 결과다. DFT 페어다.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N 대신 N 자리에 N-R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 대강에 보신 분들은 뭐 너무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요거다. 요거랑 요게 페어다. 그래갖고 얘가 뭐다? HK 익스포넨셜 이렇게 그래가지고 HK는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R만 남는데 R에 대해서 썸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요게 그냥 뭐다? X를 DFT한 수식이죠. XK. 그래가지고 XK랑 HK 곱하면 그거의 인버스가 얘가 되더라. 그거를 얘의 풀이의 변환을 해서 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이거를 볼 수가 있죠. 얘의 역방향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가 되면 보였으면은 얘가 되는 거는 1대1 대응이라서 맞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사이클릭 컨버전 마스터 하셨습니다. 메텔에서 그냥 컨브는 리니어 컨버전, C 컨브는 서큘러 컨버전 계산해 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미 디스크리트 타임 샘플링 할 때 사이클릭 컨버전 나왔었거든요. 자, 거기서도 뭐 나왔냐면 XN, HN 981이 있었어요. DT 샘플링을 위해서 어떤 그냥 N개짜리 신호인데 얘를 변환한 얘가 주기 신호였어요. 주기. 얘는 델타콤이겠죠? 델타콤. 이런 놈으로 샘플링을 할 거니까 뭐 삼간격이야. 이렇게. 얘도 DTFT 해보면 무조건 DTFT는 결과가 주기함수를 했어요. 얘는 주기함수인데 당연히 얘도 주기함수인 거고 얘는 주기함수가 아닌데 DTFT 했더니 주기함수인 거고 근데 DTFT가 그렇다 했어요. 얘도 주기함수인데 요 두 개를 곱했잖아요. 타임축에서 샘플링 하려고 여기서 컨볼루전인데 여기서 주기니까 요게 서큘러 컨볼루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식이 2파이까지만 하는 거였죠. 타우라고 할까요 그냥? 오메가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D타우 하는데 여기 2파이에 대해서만 적분하는 거였습니다. 뭐 2파이 나누기도 있었고 왜냐면 곱하기에 이거는 요 나누기 2파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거 3짜리면은 변환하면은 DTFT 하고도 이렇게 생겼는데 요 간격이 3분의 2파이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여기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2파이인 거죠. 여기도 쭉쭉쭉 있고 그래서 0,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 2파이 이렇게 쭉쭉쭉 되는 거고 X가 생김새가 2파이 주기죠 무조건 2파이 주기 이렇게
무조건 2파이 주기를 따른다 했어요. DTFT 하면. 그래서 이게 X다, 이게 H다 했을 때 이 두 개, 이제는 느낌 와요? 사이클릭 컨볼루전이라 하면 한 주기니까 얘의 펀다멘탈 주기는 요건데 요거를 주기를 잡는 거예요. 2파이로. 왜냐면 얘랑 곱한 거의 주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느린 쪽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주기가 큰 쪽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기가 얘예요. 한 주기 입력이. 그래가지고 얘에 대해서 올라타고 얘에 대해서 올라타면 요거 요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얘에 대해서 올라타면 요렇게 올라탈 거고, 여기도 왼쪽에도 다 있는 거고. 만약에 얘까지 고려하면 이제 그때부터 겹치고 난리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또 겹치고 해서 발산해 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2파이 주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라고 했고, 사실은 이게 알고 보니 사이클릭 컨볼루전이더라.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만, 한 주기에 대해서만 컨볼루전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그거를 이제 DT 샘플링에서도 이미 말했기 때문에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디스크릿 도메인에서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요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자, 첫 번째 거에 대해서 n이 0인 거 여기 표시할게요. 이렇게 1, 2, 3, 4. 그리고 한 칸 밀었는데 2를 곱하니까 2, 4, 6, 그리고 8을 여기다 써요. 그냥 이렇게 오면 돼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요. 한 칸 밀었으니까 그때 1 곱하니까 1, 2, 그리고 1로 3, 4. 1, 2, 그 다음 3, 4. 그 다음에 세 칸 밀어. 하나, 둘, 세 칸. 여기서 시작해서 2를 곱하니까 2, 4, 6, 8. 그래서 2, 그 다음에 일로 와서 4, 6, 8. 이거 싹 더해라. 4개 사이클릭 컨버전에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16, 14, 16, 14.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면은 금방금방 되죠. 이게 주기함수니까 2, 4, 6, 8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대로 봤을 때는 얘가 8이 여기 오게 되는 거고, 1, 2, 3, 4, 1, 2, 3, 4 계속 반복될 텐데 그 3, 4가 결국은 여기 앞에 붙게 된다. 주기함수니까. 어때요? 참 쉽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가세요.